네, 저는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분이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셔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이제 하셨는데, 저는 조용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의 마음 열릴 때까지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저 입구에 길을 크게 그려놨어요. 이거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은 거짓말쟁이죠. 제가 여기 재밌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시간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기 나온 내용 중에 2021년 4월 11일, 그러니까 요번 달 4월 11일에 MK뉴스, 매일경제뉴스에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천억 원 지원, 이렇게 된 그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몇 군데,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몇 군데만, 하이라이트 친 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별정직 보좌관 및 산하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25% 이상,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장과 사장, 사회이사, 감사 등 임원이 16% 이상이 시민단체 여당 출신, 그리고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에서 36.9%가 시민단체 및 여당, 특히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6층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시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6층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뭐 별정직 보좌진, 그러니까 정무 부시장 포함해서 6층 사람들이 100명 있다는데 절반이 넘는 55명이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기사는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단체를 왜 지원했냐, 시민단체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지원했냐,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떤 한 분야에 환경이나 아니면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름의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기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자료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및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여러 가지 직종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인 사람들이 지금 시청 안에 가득하다 그래요. 6층 사람들 중에는 이제 50% 이상. 자,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 중에 어떤 데가 있냐면은 서울 산책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2015년 5월에 설립된 뒤에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산책의 그 대표였던 조 모 씨가 서울시 기획보좌관으로 또 임명이 됐대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캠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그 시장 후보 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서울 산책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서울시 기획보좌관으로도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당선되는데 일조를 한 결과 어떤 시의 사업권도 따오고 또 시에서 또 등용도 되고 이랬던 예죠. 자,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급증했다. 5년간 지원한 예산만 7111억 원이다. 5년 동안 시민단체가 1400여 곳에서 3300여 곳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대략 한 2,000곳이 늘어나면서 지원된 5년간 지원된 예산이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 건전한 시민단체 지원하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왜 건전하지 않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원순을 서울시장 되는데 그 일조했던 박원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 그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따내고 또 서울시에 또 그 직원으로 뭐 등용도 되고 이랬던 내용이에요. 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던 공원권을 서울숲 민간 업체에게 또 맡겼는데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데,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운영비가 1, 2년 운영비가 85억에 달한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는 계속 읽어드리게 되면은 점점 그 가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뭐 서울 그린 트러스트인가 이 단체도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있을 때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되는데 도왔던 사람, 시민단체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뭐 공원이라든가 그 공원의 뭐 수익 사업 이런 거를 위탁을 시켰다는 거야. 니네 돈 벌어라. 그리고 지원해주고. 이런 게 2011년 이전에,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 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랍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또 어떤 짓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여 개 그 시민단체들이 5년 동안에 3,300여 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어떤 짓을 했냐? 이 시민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중간 조직체들을 만들어냈어요. NPO 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마을, 청년활동지원센터 사단법인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서울시에서 어떤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서울시에서 그래 그거는 만약에 네가 NPO다 그러면 사단법인 시민회 가가지고 심사받고 뭐 해갖고 시민단체 만들어. 그런 거를 위탁을 시킨 거예요. 돈 주고. 이전엔 없었던 중간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이 역시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고, 이런 중간 단체도 2011년 이전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들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은 박 전 시장 측근이나 현 여당과 가까운 이들이 이끌었던 시민단체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싶으면 그래 너는 청년 뭐 이런 거 만들래? 그러면 사단법인 마을에 가갖고 만들어. 이런 식으로 밑에다 중간 조직을 뒀다는 거예요. 중간 조직에 돈 주고. 그러니까 이 중간 조직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박원순 측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시민단체 만들고 국민 세금 들여서 이 사람들 시민단체 지원해서 이 사람들 정권 잡는데 쓴 거예요. 시민 세금으로. 시민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돈을 풀어갖고 자기네 시민단체들 자기네 조직들 먹여 살려가지고 그 조직들이 나를 지지하게 해가지고 결국 시민세금이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정권 키우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도 박 전 시장과 인연이 있는 단체가 눈에 띈다. 그러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의 공동선거대책위원이었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냈던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도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으로 사업 명목비로 2,200만 원 수령한 바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시민단체들. 근데 이 시민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중간 조직들 만들어놔요.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이 조직들한테 서울시가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중간 조직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박원순의 측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들을 골라서 지원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서울시에 아까 몇 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3,339개의 시민단체에 7천억 이상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자살을 했죠. 왜 자살했습니까? 성폭력한 거, 성폭행한 거 걸려가지고 자살했죠. 자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장례식을 열어줬어요. 서울시에 서울시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3,339곳이나 있는데 이 시민단체 중 어떤 단체가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면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낸 시민단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시민단체라면 지원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인생 걸고 이 사회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제도권에 피드백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박원순이 성폭력으로, 성폭행으로, 성범죄로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할 인간이 장례식을 이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여는데 그 많은 시민단체들 중에 어느 한 곳 나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 활동을 한 단체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사를 아까 읽어드린 관련 기사를 보다가 21세기 청소년 공동 희망이라는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도대체 2016년 촛불 집회할 때 그 많은 시민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 많은 시민 단체들 중에 어떻게 박원순 장례식을 여기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00여 개라는 시민단체를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낸 보도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이때 당시는 그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가 막 불부터 오를 때가 아니고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주최하기 위해서 1,500여 개의 민간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발족을 한다고 냈던 보도자료예요. 상당히 정의감 있는 시민단체들이죠. 여기 보면 1,500여 개의 시민단체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청소년 희망 뭔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2018년도에 그런 정의감으로 2016년도에 그런 정의감으로 대통령 탄핵하자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광화문 광장에 나서 촛불을 들었는데 성범죄로 자살한 박원순이 장례식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는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읽어드렸죠? 뭐 무슨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라는 거예요. 이 많은 1,500개 당시에 2016년 겨울에 시민단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3,339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민단체들 다 어디로 기어들어가갖고 박원순이 장례식을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까?
다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기네들 편이니까. 이런 일은 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왔고 탈원전 했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력은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3세대 플러스인가 뭐 3세대 원전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덮어놓고 탈원전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한 건 아니지만 탈원전 찬성 시민단체 2년간 에너지공단에서 10억을 지원했어요. MK뉴스 2020년 10월 20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탈원전을 하고 싶은데 그 탈원전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에는 돈을 지원해요. 탈핵 공동행동은 2017년 5월 선언문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단체 중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3,339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리스트를 공개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부나 그 다음에 정권의 그 정책에 찬동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반증이 박원순 장례식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 많은 시민단체 중에 나와서 반대한 단체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그 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반대한 이 정권이 정권 초기에 탈원전을 하자 그랬을 때 탈원전을 지지한 시민단체들은 지원을 해줬는데, 탈원전을 반대한,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돌리자고 한 시민단체들은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뭐 고발했나 고소가 됐나 그렇죠. 그런데 2021년 4월 14일 기사를 보면 탈원전 외치던 정부 입장 바뀌었나 하는 기사가 나와요. 탈원전을 해서 원전을 멈추고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원전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없이는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놨는데 그 얘기들이 서로 모순되는 거야. 원전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석자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원전을 보조 발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뭐 이런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변재일, 이광재, 이용빈, 조승래 뭐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원전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왜 또 입을 닫고 있어요? 정권이 탈원전 하자 그러면 탈원전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낸 대가로 지원을 받고, 정부가 이제 원전을 다시 돌려야겠다 하는데 입을 쳐 닫고 있고, 이게 시민단체입니까? 나팔수지? 서울시에서 6층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 그거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5년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고, 그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는 짓밟히고. 저도 사실 이렇게 땡볕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행복하게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면은 내 목소리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권 나팔수를 하면은 그거를 되받아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거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거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시민단체들이 우리를 대변합니까? 제가 기사를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4월 21일 기사예요. 문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요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이제 이 두 시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은 최고의 시민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사면해달라고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문재인이 뭐라 그러냐. 두 분이 수감되어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이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 공감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재인이 정권 잡고 이때까지 사면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국민들이 공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면된 사람들 사면해도 좋다고 공감해 준 적 있습니까? 지금 새로 뽑힌 두 시장이 조심스럽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라 뭐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면 얘기를 꺼냈더니 국민 공감을 고려를 해야 된대. 그런데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21일,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12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취임 후 4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사면을 4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면할 동안에 국민 공감을 이뤄내가지고 이 사람들 사면했습니까? 사면을 한두 명 한 것도 아니에요.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1차 사면에서 6,444명 사면했어요. 그리고 3.1절 특사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을 사면했어요.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국민 공감 없고 사면했습니까? 저건 뭐예요? 대표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거를 확성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만들어갖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뜻이다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할 짓은 다 해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자니까 국민 공감대 얻어야 된대. 근데 민주노총 그 불법 집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사면을 시켰어. 내가 언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공감한 사람 있어요? 저 프린트물 하나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전한 시민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봐온 거 종합을 해드리면 서울시는 시민단체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그리고 지원을 폭발적으로 하면서 그 늘어나는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중간 단체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박원순 패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서 그 밑으로 시민단체들을 뒀어요. 이 시민단체들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의 뜻이다 이러면서 뭘 했겠죠. 그 근거는 뭐냐? 지지하는 단체는 지원해주고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탈원전 지지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정권에서 탈원전 반대 단체는 오히려 사찰을 해요. 사찰을 그 단체들은.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어요. 탈원전을 지지하는 단체, 탈원전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정권의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 돌리는 걸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탈원전 지지하던 단체들은 계속해서 뭔 소리냐? 탈원전 해야 된다 목소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잠해요. 나팔수란 얘기죠. 서울시에서 지원한 시민단체 3,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에 성추행으로 자살한 박원순 장례를 여기서 치른다 그러는데 그거 반대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박원순이 하는 정책을 지지한 단체는 있었어도 반대한 단체는 없더라 이 말이죠. 지금 새로 당선된 취임한 그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 장례를 주도했던 뭐 공무원을 자천 식의 그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성비위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더불어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원칙입니다. 성범죄가 있다, 성비위가 있다 하면은 한 번만에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가혹한 일방적인 원칙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뭐 성문제, 정치인들, 성추문 이거 다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서울시 박원순, 부산의 오거돈, 그 시장 선거 왜 했어요? 다 성추문, 성범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너무나 가혹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이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자기네들 다 토벌하자는 식의 원칙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는 잘못하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시장이 아니니까 역공당할 일은 없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 제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그 단체들, 우리가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한다 그래갖고 그 국가에서 유치원을 통째로 삼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민단체를 지원했으면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에 일방적으로 가혹한 일이 되는지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부디 이런 일을 한 데 있어서 여기서 샵 1, 저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게 뭡니까? 샵 1 아닙니까? 샵 1이 뭐예요? 작업 아닙니까? 작업. 작업 잘하는 정권 아닙니까? 작업 잘하는 정권의 작업당에서 뭐 다른 그 정치인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이 당연한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시기를
오세훈 서울시장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이런 그 노력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그 우리의 목소리가 중간에서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